지금 얼굴이 제가 너무 뜨거워요. 괜찮은 거겠죠? 자,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구정 끝나고 한번 사업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구정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니까는 뭔가를 시작한다라는 생각에 막 눈빛이 이글이글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지금 이글거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내년 이맘때 제가 늘 예언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서실 분들 반드시 나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네네네,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오셨죠? 자, 제가 한번 그림으로 사진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각각의 사진이 무엇을 의미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이 중에서. 자, 예상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그쵸, 건강일 거고, 요거는요, 요건 그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요거는요 N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반드시 이 6가지 중에 적어도 1개 이상 관심 있으시고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나는 1개 이상을 원한다, 2개 이상 원한다, 3개 이상 원한다, 계속 4개 이상 원한다. 오케이, 다 원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6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특히나 오늘 오신 분들은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내가 소득의 성격도 좀 바꾸고 지금이랑 다르게 시간적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이 3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뭘까요? 오늘 듣는 이 시간에 듣는 내용이 적합한 아이템인지, 이거를 향해 가는 아이템인지, 그렇죠? 회사가 이 6가지를 얻을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종류가 이걸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한번 정말 이 6가지를 향해 가는지를 집중해 주세요. 자, 특히나 요즘은 N잡이 대세죠. N잡. 자, 이 중에서 직업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한우물만 팔아, 뭐 여러 가지 기웃거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 N잡이 대세예요. 그래서 MZ들 같은 경우에는 N잡을 뛰는 게 지금 대세라는 거죠.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벌써 24년 1분기에 20%나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MZ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은 막 비상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는 제가 얻는 거로는 노후를 준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젊고 그럴 때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서도 어느 회사 과장님이세요. 근데 여행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여행하는 정보를 좀 나누고자 과장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추가 소득이나 노후 준비 말고 자기 개발을 위한 N잡러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은 MZ만 N잡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100세까지 오래 할 수 있는 N잡 찾기. 그래서 이제는 중장년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N잡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직업이 있는데 여기 오셨다? 트렌디하신 거예요. 저는 근데 시대를 조금 빨리 탔나 봐요. 저는 N잡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의 꿈이 이거였어요. 부자 유목민을 꿈꾸는 자유로운 N잡러.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되게 까다롭지 않아요? 부자도 돼야 되고 유목민도 돼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하는 것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저는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도 하고 요가 강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옥 게스트하우스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삶의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높았어요. 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딩크족이었거든요. 어르신들 들으면 안 좋아하긴 하겠지만 이게 더블 인컴이라고 이제 맞벌이 하면서 아이가 없는 부부들. 저는 딩크족이었죠. 그 욜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한 번뿐인 인생 현재를 즐기자. 욜로족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술이 있었어요. 영어도 가르칠 수 있었죠. 요가도 가르칠 수 있었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삶에 만족을 했었어요. 근데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일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면 영어는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하고 쭉쭉쭉 이렇게 했다면 20년, 10년, 6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부자 유목민을 꿈꾸는 자유로운 엔잡러가 되기에는 너무 강력한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 돈, 건강 또 맞아요. 바로 시간이었어요. 시간. 저는요. 아니 물가는 오르는데 왜 교육비는 안 올라요? 부모님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도 1시간에 5만 원을 벌고 영어 40 돼서도 1시간에 5만 원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부자가 되려면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자유로우려면 시간을 덜 써야 돼요. 근데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프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늙잖아요. 그렇죠? 제가 늙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이렇게 노예처럼 시간에 묶여서 온갖 염증. 젊었을 땐 괜찮죠. 그래서 이런 오류에 빠져요. 이거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수업이 취소돼서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돈이 안 벌리니까 너무 싫어요. 손님이 숙박을 취소해요.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어때요? 돈을 못 벌니까 너무 불안해요. 내 기술이 있으니까는 좋죠. 근데 내 기술이 빠지면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어떤 패러독스에 빠져요? 능력의 모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나를 올가맬 수 있구나. 이 모순에 빠지고 시간의 노예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자, 이렇게 가다가는 욜로가 아니라 뭐가 된다? 골로 간다.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저의 꿈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깨달았어요. 시간을 살 수 없는 돈은 진짜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벌수록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을 벌수록 시간이 많아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관점을 바꿔야 되고 이걸 깨달았다면 나 빠르게 배워서 내가 원하는 삶 살래. 전 이렇게 생각했고요. 자, 많이들 보셨죠? 자, 돈을 버는 관점을 바꾸려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빠 가난아빠 책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뭐예요? 직장인, 급여생활자. 여기는 제가 여기 들어갔었죠. 자영업자이면서 전문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비즈니스, 사업가, 인베스터, 투자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냥 세로줄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로줄로 나눠서 이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간이 돈이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흔히 여기를 근로소득이다. 그리고 점점 가난해지는 길이다라고 실제 그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흔히 말하는 권리소득. 요즘 패시브 인컴이라는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어떤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거나 아니면 돈이 돈을 벌어주거나. 그러면 제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교육 자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서 뭐 장사하거나 자격증 따거나 한우물은 팔거나 그게 다 뭐예요? 여기. 그러니까는 저희 아빠도 여기, 저희 아빠 오빠, 저도 여기. 그래서 저희의 공통점이 있죠. 저희 아빠는 전립선 암에 걸리셨고 저희 오빠는 공황장애를 겪게 됐고 저는 온갖 염증. 웃고 계시지만 슬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너무 다행인 게 우리가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지금 배우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오래 살 거니까 지금 배워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E와 S 분면의 대부분이 속해 있잖아요. 여기에 발을 담근 상태에서 B와 I에 대한 교육을 받아라. 그리고 준비해라.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밑에도 E와 S의 일을 하면서
B의 발을 걸쳐서 B로 서서히 갈아타고 그러다가 I로 갈아타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제가 가야 되는 길은 이제 B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나옵니다. 부자는 대부분 70%가 여기서 돈을 벌고 여기서는 30% 이하로 돈을 번대요. 그러면 저는 B로 갈아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딱 세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10년이나 15년 아니요 저는 빨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못해요. 자,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사는 건데 무슨 백다방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백종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저는 욜로 하기 바빠가지고 돈이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알아보러 오신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균 $200 정도의 비용으로 개인 프랜차이즈 10억 정도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럼 저는 빨리 해야 돼요. 뭔가 해야겠다 생각하면 빨리 해야 돼요. 바로 시작을 했고요. 백만장자식 크리스찬 책이 이렇게 나와요. 패시브 인컴으로 올라타는 돌파구를 열어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돈, 둘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오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해보라. 처음부터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즉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초기 작업이 정착되고 나면 해마다 지속적인 자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규칙적인 회사 생활로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은 저는 투잡, 쓰리잡 하던 사람이에요. 뭐 쓰리잡 했는데 포잡 뭐 하겠어요? 빠르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포잡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었죠. 그동안의 잡은 뭐였어요? 다 S분면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새로 시작한 유사나 일만 B분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2018년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재밌었어요. 새로운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배우는 시간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2년 후 2020년에 누가 와요? 로나 씨가 오잖아요. 로나 씨 코로나.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저의 시간이 필요했고 저의 기술이 기술 먹고 살았던 저의 세 가지 직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무너졌어요. 저는 만약에 이때 어떤 대안이 없었으면은 정말 저를 어떻게 버텨냈을지 저는 너무너무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때 저는 어때요? 유산화 골드, 이그제 골드가 됐죠. 그리고 서밋이라는 어떤 여행 프로모션, 그로스 또 이런 인센티브를 달성해서 이때 코로나였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으로 보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매달 유산화로 들어오는 돈 플러스 한 700~800만 원 정도의 보너스까지. 그러니까 유산화가 저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비분면의 일을 하나 더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저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루비 디렉터로 중심을 딱 잡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엔잠으로 했던 일들을 제 삶에 다 두고 있어요. 근데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옥을 저희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함께 일하는 분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냥 요가는 혼자 해요. 혼자 하고 그리고 이제 명상도 관심 있는 친구도 불러서 그냥 집에서 같이 하고 영어는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 딸내미들이 또 그렇게 영어 좀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생계에 대한 고민 없이 좋은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같이 유산화에서 보내준 여행 갔을 때 요즘 친구들이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딘가에 가서 열심히 사는 자기의 모습들을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굳이 그 휴가지에 숙제를 가져와가지고 막 저한테 보여줘요. 그럼 제가 맞장구 쳐줘야죠. 뭐 쌤 뭐 이러면은 대박 막 이러고 해주고 영어는 또 저의 팀원들하고 같이 하루에 한 문장씩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저의 삶이 제가 원하는 쪽으로 변했어요. 이게 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얻게 된 그런 혜택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관점으로 내가 원하는 걸 유산화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일적으로 유산화가 어떤 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막 문장으로 떠오르시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뭐예요?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통의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론이었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제 미래에 어느 날에는 소비자랑 이제 생산자가 직접 거래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려면 컴퓨터도 발달해야 되고 택배 시스템도 발달해야 되고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흔히 말하는 이 직거래 유통이 너무너무 흔하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에서는 뭐 해요? 뭐를 공유해요? 음식. 그렇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라고 여기 나오죠. 여기는 뭐냐면은 저도 한옥 게스트 하우스를 할 때 에어비앤비에 제 숙소를 다 올려놔요. 그러면 요 손님들이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그냥 주인장들이 올린 숙소를 그냥 예약을 하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그냥 연결해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다, 직거래 비즈니스다라고 했을 때 딱 두 개만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돼요. 뭐다? 공유하고 연결한다. 이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가 바로 공유와 연결입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라는 회사랑 VIP 멤버십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VIP 멤버십이 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열심히 먹고 또 수당도 받을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소비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유산화 매니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공유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저 요즘 부스터 C600이라고 비타민, 발포 비타민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세련돼 보이는 데 가가지고 요즘 오늘은 너가 살렸다 뭐 이런 거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센스 있게 그렇죠. 너무 오그라들죠. 제가 말하면서도 괜히 했다 싶었어요. SNS로도 올리고 말로도 올리고 아니면은 제가 몸이 너무너무 건강해지거나 막 오늘 얼굴 상태 괜찮잖아요.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제품 싸들고 전해주는 거죠. 아니죠. 그렇죠. 제품 싸들고 전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 연결해주는 거예요. 누구랑? 유산화랑 연결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뭘 줘요? 추천인 코드. 추천인 코드를 주고 그분이 유산화랑 직접 거래하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산화에서는 뭐예요? 제품 다 만들고 재고 관리 다 해주고 배송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연결한 분이 제품 구매가 일어났을 때 제 역할을 한 거잖아요. 유산화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공유가 더 많이 됐어요. 또 저의 소개를 받고 제품을 사용한 분이 좋은 경험을 또 나눠서 또 제품의 구매가 이루어져요. 그걸 다 인정해줘요. 돈을 더 많이 주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 인정해준다. 내가 유통의 단계가 되는 거다.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망을 넓혀가는 거고 나로부터 유산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되게 트렌디해요. 그래서 트렌디하기 때문에 시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유산화 알아보시기 전에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다 하시는 분, 다른 회사 치약 한번 써봤다, 샴푸 써봤다, 커피 마셔봤다, 세자 써봤다, 다 써보셨죠? 다 해당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금 내가 안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템을 잘 골라야 돼요. 아이템. 그러면 아이템을 잘 고른다는 소리는 좀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요즘은 세대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들 요즘은요 웰니스 사업이 대세예요. 웰니스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관리하는 거. 그게 결국에는 웰니스거든요. 여러분들 10대 청소년들이 뭐에 관심 있을 것 같으세요? 행복의 조건을 물어봤대요. 근데 저는 돈 많이 버는 거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래요. 되게 의외지 않아요? 똑똑한 건가? 그렇죠? 그리고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을 한대요, 아이들이.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가? 화목하지 않은 가족이 많은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좀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요즘은 건강 스펙 시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기사인데 미국의 밤거리에 젊은이들이 없대요. 일찍 들어가서 잔대요. 진짜로. 그리고 늦은 저녁 식사를 거절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냥 들어가서 잔대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예전에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좀 전 세계에 식구들이 좀 퍼져 있어요. 근데 저희 조카 중에 이제 호주에 사는 조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학생인데 제가 신랑한테 그 대학생이니까 뭐 술 먹고 뭐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겠네? 그랬다면 저희는 그랬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게 청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그렇대요. 술도 안 먹고 술, 담배 이런 걸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됐대요. 그래서 좀 술 먹고 막 방탕하게 살고 이러는 거를 예전에는 그냥 영웅담 같이 생각했잖아요. 술 먹고 밤새고 그게 아니라 그걸 되게 부끄러워한대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걸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갓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갓생이 뭐예요? 갓이 이제 생해서 삶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 루틴 만들어서 자기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성취하고 이런 게 요즘은 트렌드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 욜로 가고 갓생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욜로 하면 옛날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갓생. 그래서 갓생 빙고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갓생 살고 계세요? 한 달에 정해놓은 책 읽기, 건강한 식단 챙기기, 방은 언제나 깔끔하게 유지. 전 여기서 늘 걸려요.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아침마다 가벼운.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영양제 챙겨 먹기. 이게 꼭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또 있어요. 잘 살고 있나요? 빙고. 여러분들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여기 운동이 늘더 스트레칭, 3분하기, 환기하기, 집안 정리, 물 마시기. 요즘 다들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약, 영양제 챙겨 먹기. 이런 게 들어가요. 자취생하면 못 떠올리세요? 라면 끓여 먹고. 우리는 그게 또 자취생의 그거잖아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이제 달라요. 탄산음료 끊어보기.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운동 시작하기. 한 달 동안 딱 술 끊어보기. 요즘 요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제일 위에 뭐 있어요? 영양제 찾아 꼬박꼬박 챙겨 먹기.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 말은 뭘까요? 이제 웰니스 산업 중에서도 방금 말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뉴트리션이 1위, 그리고 퍼스널 케어,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케어하는 거, 그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은 1, 2, 3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챙기고 영양소를 먹는 게 유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더 흘러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템이 뭐가 좋은지 이제 조금 생각이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원 직접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영양제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화장품 합쳐서 70%가 넘어요. 다행히 여러분들 유산하는 셀룰러 뉴트리션 컴퍼니, 뉴트리션 하면 영양이란 말이에요. 영양제를 다루는 회사라는 거예요. 아이템적으로 괜찮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최적의 과학적인 배합을 가진 뉴트리션 제품, 그러니까 영양제,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에 따른 우리 이제 뭐 루틴 잡고 건강하게 살 빼는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 그리고 세포과학, 방금 말씀드린 너무너무 우수한 화장품 제품으로만 되어 있어요. 아이템이. 이걸로 우리가 식사 대용, 체중 관리, 피부 건강, 바디 건강을 모두 챙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아이템적으로는 괜찮은데 얼마나 우수한가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체중 조절 프로그램 식사 대용식, 그리고 종합 영양제로 계속 연달아 뽑히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영양제 선진국은 아직은 북미예요. 북미고, 북미 중에서도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유명한 건강기능식품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유타주거든요. 그래서 유타주에서 좋은 제품으로 선정됐다면 그게 거의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타주에서 건강기능 쪽에 관련해서 최고 제품들, 뭐 최고 그런 분야들을 계속 수상을 해요.
거기에서 유산화가 계속해서 2003년부터 매해 수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생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유산화 자체에서 좋은 회사다, 좋은 제품이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호주의 식약처, FDA, NSF, 인폼드 초이스, 소비자 단체 이런 곳에서 독립기관 검증에서 모두 다 인증이 되었어요. 유산화 과학자들이 사실 이렇게 말해요. 유산화의 품질 기준이 사실 이것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제품을 만들다 보면 이거는 그냥 당연히 인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 시작효 제품 품질 기준 다 만족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 들어갈 때마다 각국의 식약처에 다 맞춰요.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영양제 1,500개, 1,600개가 비교 분석된 책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1위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책이나 약사들이 처방하는 책에서도 유산화의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있지라고 한다면 시작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시작 자체가 이제 세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세포의 전문가가 만든 회사다. 그래서 마이런 헨츠 박사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인 거예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열쇠가 바로 세포 영양이고 그 최적의 영양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74년부터 세포의 비밀을 알고 정말 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영양소의 배합을 알고 있었던 거죠. 150명 정도 이상의 연구진이 이렇게 유산화의 모든 제품들을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세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류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가치관을 가진 창립자로 이루어진 회사니 제품력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산화의 제품력은 흉내낼 수는 있다. 하지만 따라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30년 이상을 앞서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학, 기능의학 이렇게 세포 전문가들 최소 박사 이상들이 제품을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집착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컨벤션에서도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해요. 뭐 누구 박사님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모르는 말이죠. 저는 유산화에서 뭐 인체 뭐를 담당하고 있고요. 막 얘기를 해요. 다 인터뷰를 한 다음에 뭐 좋구나. 그래 우리는 그 정도만 알죠.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서 연구들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세포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 비밀이 들어간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아까 셀라비브에서도 인셀리전스 기술력이 나왔었잖아요. 유산화 영양제에서도 세포끼리 서로 의사소통하는 기술력이 있는데 보세요. 세포끼리 영양제를 먹었어요. 그 영양소가 관절로 가야 돼요. 관절에 최적화된 거예요. 그러면 세포끼리 소통을 해야 돼요. 관절로 가 이렇게. 근데 그 세포 기능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엄한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끌어올려 주는데 이게 여러분들 구글에 한번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특허 유산화 인셀리전스 페이턴트 그 특허라고 적으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 연장과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 및 조성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인성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세포는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것만 잘 얘네가 작동해도 우리는 똑똑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2020년도부터 영노화, 그러니까 신체가 우리 인간이 사실은 더 젊어질 수 있다라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됐어요. 근데 그 책들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마이런 헨츠 박사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랑 너무너무 일치하고
영노화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영양소들을 보면 유산화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랑 겹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20-30년 전부터 알고 있던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러네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생물학 및 바이러스 분야에서 수행한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나는 영양이 인간 세포의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관찰했다.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되돌리기도 하는 이게 되게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지. 예방을 떠나서 더 젊어질 수 있다. 영노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글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냥 생존하고 그냥 만성 피로를 어느 정도 살짝만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전성기처럼 번창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 영양제를 먹으면서 정말 두 번째 20살 너무너무 체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니까는 제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요가 강사하고 막 게스트하우스 그런 일들이 막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화는 그렇기 때문에 면역학이라든지 의학계에 종사하시거나 과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이드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컨벤션에 갔는데 랍시너 박사라고 과학자분이 나와서 유산화 기술력을 얘기한 다음에 자, 지금 과학계나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유산화 가족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라고 하는데 무대가 넘쳐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직업이 다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렇죠. 면역학 연구자부터 신경과학자, 한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제가 인터뷰 한 거 조금 가져왔거든요. 이제 신경과학자분이 나는 두뇌 기능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영양소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유산화를 선택했다. 미생물학 면역학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산화가 R&D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그 부분에서 유산화에 매료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 산부인과 15년 전문의 이분은 본인은 어떤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되게 기여하고 싶었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대상을 계속 찾아왔대요. 근데 유산화를 만났을 때 그 유산화 비전이 자기랑 너무 일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에 헌신하기로 했다.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노화 의약품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안티에이징을 계속해서 연구한 분인데 유산화 제품이 과학에 기반한 제품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추천해주고 있고 효과가 되게 중요한데 효과가 너무 좋다. 그래서 계속 환자한테 추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몸이 재산이 운동선수들이 섭취를 하겠죠. 그래서 이정우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유산화와 함께 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함께 했고, 그리고 성장해서 내가 지금 메이저리거가 돼서 유산화의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면서부터 계속 어린 시절부터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산화 제품을 섭취를 했을 때마다 늘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운동선수 인터뷰 중에서는 이정우 선수보다 저는 요분 장경구 선수거든요. 국가대표 사이클리스트 선수예요. 이분의 말이 운동선수 많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보면 운동선수니까 몸이 100%에서 95%만 돼도 확 느낀대요. 우리는 늘 몸뚱이가 별로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선수는 알잖아요. 최고 기력일 때가 어떤지. 그러니까 95%만 떨어져도 아는데 유산화를 먹는 이유는 뭐냐? 내 몸이 100%에서 110%가 됐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100도 아니고 110까지 느낀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 몸이 둔해서 내가 못 느끼는 거지.
그쵸? 유산화는 내 몸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제품을 우리는 아주 일상에서 안전하고 우리 아이 매일매일 씻기는데 쓸 수 있죠. 그리고 좀 찐 나의 몸을 좀 관리하는 데 쓸 수 있죠. 이 제품을. 그 다음에 좀 세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잖아요. 저희 신랑이 맞더라고요. 세월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서양 남자들이 젊을 때나 잘생겼지 왜 이렇게 빨리 늙는지 좀 빨리 늙더라고요. 열심히 먹였더니 젊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젊어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의 직격탄도 맞고 질병의 직격탄을 또 맞잖아요. 이분은 암에 걸리신 저의 친한 언니분이신데 이분들이 이 앞서 말한 우수한 유산화로 나의 몸을 관리하고 나의 가족들을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변화와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유산화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내가 플랫폼이 돼서 오늘은 너다 이렇게 CU100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산화의 비즈니스, 유산화와 협업을 하고 콜라보를 할 수 있다는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엔잡으로서 그리고 적합한 아이템으로서는 합격 아닐까요? 아이템 너무 좋죠. 그럼 이제 회사를 한번 볼 거예요. 저는 약간 좀 멋있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동안 했었던 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일이었어요. 요가 가리키는 거, 영어 가리키는 거, 게스트하우스 하는 거 멋있는 걸 좋아해서 제가 이 자유를 위해 선택한 회사가 전 너무너무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멋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멋있어요, 회사가. 일단은 가치관이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유산화는 4가지 코어 밸류라고 해서 컨벤션을 갈 때마다 이 커뮤니티 우수성, 건강, 진실성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떤 미생물이 발견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다 폐기했대요. 그거는 우리는 진실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의 경영 이념이 유산화가는 모든 것은 당신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라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화를 삶으로 끌어오시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창립자와 경영진이 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좀 인류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자, 짐 브라운이라고 유산화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기업 책임은 뭐요? 사람, 지구, 그리고 제품에 중점을 두고 강화되었습니다. 우리의 포장, 라벨, 용기는 모두 유산화의 지속 가능성 약속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마이런 헨츠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립자 따로, 경영진 따로가 아니라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화 좀 오랫동안 섭취하신 분들 용기가 좀 바뀐 거 아시죠? 친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고 이런 모든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누가 추천해줘서 선택한 제품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지구 환경에 내가 일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짐 브라운의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산은 사람, 지구, 제품에 대한 헌신은 우리의 세상을 보호하는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면서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나왔으니 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십 페이지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개해요. 그리고 유산화 오픈 카톡 친구 맺기를 하면 이렇게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나왔으니 보세요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에 관련해서 몇 페이지로 나오고 지구에 관련해서 몇 페이지로 나오고 이렇게 또 제품에 대해서 몇 페이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는 뭐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유산화 파운데이션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한테 3,070만 끼 식사를 제공했대요. 작년에만. 그다음에 미국 본산의 사용 에너지 53% 태양열 및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실행을 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에 제품 연구 개발비에만 157억 원을 썼대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유산화의 그 제품 연구 개발비의 투자는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이런 회사가 없대요. 연구 개발비에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 회사가 없는데 유산화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게 이노베이션. 우리는 혁신합니다. 우리는 혁신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학도 뉴 사이언스, 새 과학에 우리는 늘 열려 있고 늘 앞서서 생각하고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엄청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전 아시겠지만 자유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회사에 빚이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게 되게 힘들대요. 근데 그 지속가능성 보고서 들어가서 재무 상태를 보면 이거는 이제 23년 3분기예요. 이렇게 무부채. 그 다음에 23년 4분기 무부채.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 나왔거든요. 24년 1분기 무부채.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컨벤션에 가서 그 경영진하고 과학자들 얘기를 직접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어본대요. 짐 브라운한테, CEO한테 사람들이 요즘 경기 안 좋은데 유산화 어때? 이렇게 늘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씩 웃는데요. 씩 웃으면서 We're doing great 이런데요. 단어는 몰라도 great는 알잖아요. 우리 상태 되게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느낌은 좋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업하는 대상으로서 괜찮다. 그래서 제품 외에도 굉장히 많은 상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은 일하기 좋은 회사로 뽑힌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회사. 로 뽑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만 좋은 거 아니라 한국에서도 좋더라고요. 가족 친화 우수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글로벌 ESG 인권 경영 이렇게 하는 회사로 선정이 됐어요. 괜찮죠. 회사가 굉장히. 그리고 리더들 이 유산화 코리아의 이런 CEO 가장 존경받는 CEO상 그리고 총괄지사장 부는 이게 혁신 리더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제 혁신 리더상 우리 홍궁아 지사장 총괄지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유산화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워딩 하나하나가 회사를 경영하고 사업자들을 대하는데 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산화에서 여행을 보내주는 여행 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카드들을 줘요. 그렇죠? 저는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깨졌죠. 제가 여기서 조금 읽어볼게요. 깨졌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막 이런 내용이에요. 뭐 하늘과 바다의 내음이 만나고 뭐 이런 아름다운 거제에서 여러분의 식도락 여행을 하며 지친 마음을 쉬고 뭔가 시처럼 다 적었어요. 그럼 이게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문화와 우리가 경험할 시간과 그다음에 우리들이 만들어낸 성과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단어 하나를 이렇게 골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데려갔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아름아 유산화 회사 진짜 괜찮은 것 같다. 회사에서 엄마 되게 대접해주는 그런 생각 들게 한다. 참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지원금을 줬거든요. 뭐 여러분 즐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지원금 안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도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제 주변에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 괜찮은 회사다 이런 느낌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소득의 종류를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직업이 있는데도 굳이 이 시간에 오셨다라는 거는 소득의 종류가 달라야 돼요. 제가 N잡, 3잡에 N잡을 또 하나 정했다라는 거는 그 N잡은 달라야 돼요. 소득의 종류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이 패시브 인컴, 권리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유산화를 비즈니스로서 봤을 때는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매달 25만 원에서 45만 원 여러분들이 원래 쓰시는 통계청의 자료로 보면 우리가 음식, 숙박, 숙박비가 근데 거의 안 들어가요. 자료로 보면. 그리고 식료품, 보건, 위생 및 미용 100만 원 이상이 2.33인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원래 쓰는 거 유산화권으로 바꾸면 돼요. 충분히 다 바꿔져요. 100%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회원제 회사잖아요. 회원이 되시는 건데 선택할 수 있어요. PC라고 하면 소비자 회원이고요. BC라고 하면은 소비자인데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예요. 혜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혜택은 뭐냐? 일단 PC는 무료 회원 가입이에요. 그리고 10% 예약 주문을 그러니까 예약 주문을 한 10%를 싸게 먹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캐시백 소비자는요 멤버십비를 평생에 2만 원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미리 예약 주문을 하면 10%를 싸게 먹을 수 있고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행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웹사이트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온라인 오피스 앱의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요거 BC 캐시백 소비자에 관심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품 경험을 하시고 열심히 공유하시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SNS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SNS에 누군가의 경험을 요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해서 광고 보고 제품 사지 않아요. 다 인플루언서들 보고 인스타 여러분들 보다가 구매까지 가신 적 있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남기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식사하면서 피곤할 때 나를 도와주는 이런 것도 남기시고 운동하시면서도 제품 사진 한번 찍어보시고 그러니까 유산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유를 하시면 유산화와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 50만 원 이상 정도의 제품 경험을 하셨을 때 이제 오프라인의 샵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센터가 그 온라인상의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온라인상에 센터가 이렇게 하나가 딱 생겨요. 그러면 자, 유산화는 일단은 그 샵의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규칙인 거예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의 유통 라인을 만드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타 보고 야, 너 먹는 그 종합영양제 나도 한번 좀 먹어보자. 야, 너 요즘 좋아 보이더라. 화장품 못 쓰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유산화는 또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저한테 유산화 비즈니스나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밥이라는 친구는 저처럼 똑같이 캐시백 소비자가 되고 싶대요. G리라는 친구도 그렇게 캐시백 소비자가 되고 싶은데 아까 가운데 있는 분은 이름도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나는 센터 여는 거는 싫고 그냥 10% 싸게만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센터가 생기지는 않고 제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냥 저렇게 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밥을 통해서 또 G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품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밥이 소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저를 통해 제가 소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합으로 계속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누군가는 나는 헬스팩 하나를 먹을래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 너네 회사의 그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다이어트 프로그램 괜찮은데 나 그거 하나 먹을래 하시는 분도 생기고, 나는 한 45만 원 정도 제품을 먹을래. 이렇게 제품 경험을 하는 분들이 다 생겨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이 하부에서 제품을 하나를 먹었던 10가지를 먹었던 이 모든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저한테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저니까는 이렇게 나온 거지, 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밥의 합으로 생성된 포인트가 마찬가지로 다 정립이 돼요. 그러면 이 큰 쪽과 작은 쪽 중에서 작은 쪽 있죠? 이 작은 쪽에 20%가 저한테 수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203.8달러. 이게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저한테 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정 환율을 줘요. 1,150원으로 해서 23만 4,370원이 저의 통장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패시브 인컴이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이거는 알겠는데 그럼 이게 권리소득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럼 요즘 여러분들 패시브 인컴이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엔잡을 하려거든 패시브 인컴 성격의 엔잡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유튜브에도 너무너무 많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영상들의 특징이 뭐냐? 다 자동 수익, 자동화, 자동 시스템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 패시브 인컴의 핵심은 뭐예요? 자동화. 자동 수익이에요. 그럼 유산화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소비자와 캐시백 소비자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였죠? 10% 예약 주문 혜택.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도 완전하게 매일매일 씻길 수 있고 나의 몸매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젊어지기까지 하는 제품을 경험하면 계속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제품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 제품이 좋아서 경험하게 되면은 10% 싸게 드시는 게 좋아요? 비싸게 드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싸게 먹고 싶죠. 그러면 다들 10% 할인된 가격으로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매니아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동 예약 주문을 걸어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자기의 삶의 패턴에 맞춰서 이 자동 예약 주문은 일요일에 걸 수 있어요. 누구는 6월 2일 날 시작해서 4주 간격으로 주문을 걸어놓고, 누구는 6월 9일 날 시작하는 4주 간격으로 걸어놓고, 그렇게 자동으로 주문을 걸어놓는 거예요. 저도 자동으로 주문을 걸어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제가 일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일요일에 저의 하부에 있는 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다 이렇게 자동으로 예약 주문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오전에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결제가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일요일 이렇게 자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저의 온라인 가게에 요렇게 이분들이 먹은 거에서 작은 쪽 1,100의 20%에 해당돼서 이제 달러로 나오지만 1,150원을 곱해서 25만 3천 원이 일요일에 그냥 자동으로 뜨는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패시브 인컴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을 이거로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생기는 거죠. 야, 나도 너무 피곤한데 좀 간에 좋은 영양제 좀 없냐? 그 새로운 고객들이 생겨요. 새로운 또 유산화를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생겨요. 그럼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쪽에 뭐 700점, 1000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저는 또 700점, 700점으로 맞춰볼게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또 양쪽이 똑같으니까 700점으로 맞춰서 700점에 20%에 해당되고 1,150원을 곱한 이 16만 1,000원의 추가 인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저는 일요일날 패시브적으로 권리적으로 온 패시브 인컴 플러스, 그렇죠? 주중에 추가적으로 생긴 추가 인컴까지 합쳐서, 사실 그 주급을 제가 강조하려고 2번을 쓴 거예요. 41만 4천 원의 주급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 언제일까요? 2개예요, 저는.
일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전. 왜냐하면 일요일 오전에는 패시브 인컴이 뜨고 금요일 오전에는 이 추가 인컴까지 다 합쳐진 최종 소득이 저한테 실제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패시브 인컴이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새로 생긴 분들의 경험이 좋으면 그분들도 나중에 심리가 어떻게 돼? 싸게 먹고 싶죠. 그러면 그분들도 뭐를 예약해 놓겠어요? 예약 주문을 걸어 놓겠죠.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뭐가 된다? 패시브 인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목표를 하시냐면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약 주문을 걸어 놓은 분들이 한 주에 양쪽에 5,000점 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한번 집중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왕중왕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5,000과 5,000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5,000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오토 예약 주문을 걸으셨다라는 것은 저한테 권리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인 거잖아요. 5,000에 20을 곱하면 1,000달러죠. 그럼 여기에 1,150원을 곱하면 얼마예요? 115만 원이죠. 근데 이거를 매주 만드는 거예요. 4주. 그럼 얼마예요? 460만 원이죠. 그러면은 예약 주문이 걸려진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소득의 성격은 뭐냐는 거죠.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유산화에서는 5,000, 5,000 이렇게 맞춘 거를 되게 의미를 둬요. 맥스아웃이라는 이름까지 줬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땡 달성을 하면은 보너스를 줘요. 25%. 여러분들 실제 권리소득을 만들어 내셨네요 하고 그러면 또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250불을 더 줘요. 그러면 환율까지 계산했을 때 얼마가 돼요? 143만 7,500원. 근데 여기 4를 곱해야 되잖아요. 4주. 그러면 얼마예요? 575만 원. 근데 이렇게 되면 유산화에서 되게 5,000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보너스를 또 줘요. 리더십 보너스라고 해서 자 얼추 받는다고 제가 계산을 미리 했어요. 그러면 대충 650만 원 정도. 이게 성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5,000이 생겼을 때를 내가 한번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000이 생겼을 때 맥스아웃이라는 이름, 특별 이름까지 줬다고 했잖아요. 리더십 보너스, 오토십 보너스 추가 센터까지 줘요. 5,000이 딱 됐을 때 센터 하나를 더 줘요. 더 주면 유산화 규칙에 따라서 그 센터를 또 나의 하부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000을 만들면서 나의 노하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나의 얼굴은 더 광이 날 것이며 나는 더 건강해질 것이며 나에게 제품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더 많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새롭게 여기에 배치해서 그분들도 좋은 제품 경험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점의 점수가 생겼다. 그러면 추가 소득이 여기서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점수가 그대로 올라가요. 내 하부에 있는 또 나의 파트너한테 올라가면서 파트너를 지원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저의 원래 센터까지 가요. 그러면 저의 추가 센터는 완전히 무적의 강력한 빠방한 가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기존 센터까지 강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추가 센터는 여러분들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8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정도 제가 루비 디렉터잖아요. 루비 디렉터인 분들이 막 8개, 9개, 10개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스를 몇 개를 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고 이 결정은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숫자랑 친해지고 싶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보세요. 좀 나는 이 숫자랑 조금 친해지고 싶다. 5? 여기요? 아, 근데 아시죠? 요거 더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을 뭐 크게 가지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보너스 이렇게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리더십 보너스는 이렇게 불어나는 숫자를 보세요. 그러니까 유산화는 그래요. 맥스를 시키는 거에 대한 인정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화 회사의 그 방향성과 맞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너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명이 생겨야 되는데 나는 2명도 없다. 그러면 내 인생에 1명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그 정도로 1명도 없을 정도로 내가 박복한 사람일까? 신이 나를 그렇게 박복하게
만들진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 한 명을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산화를 하다 보면 나보다 더 욕망이 크고 나보다 유산화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하는 분들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겠죠. 그러면은 그분의 소득을 최대 15%까지 평생 보너스로 회사에서 줘요. 그러면 저를 소개하신 분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친구. 이 보너스를 저는 땄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잘 되면 그 소득이 제 친구한테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화를 안 내요. 그리고 저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간혹 명품 몇 개가 있거든요. 다 그 친구가 사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저도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죠. 그렇게 정말로 사랑이 늘어나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유산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 보상의 규칙 때문에 그동안 내가 요만한 그릇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것을 깨부수고 조금 더 발전된 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숫자랑 친해지고 싶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시간의 노예로. 그래서 너무너무 어때요? 이거를 바꾸고 싶었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소득의 성격을 바꿔야 됐었잖아요. 저한테는 도전이었죠. 근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었다면 1998년 대학교 1학년 때 영어를 가르쳤던 저도 1시간에 5만 원. 40이 됐을 때도 5만 원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성장하는 비즈니스라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시간 속에서 내가 소개한 분이 저의 팀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아요. 제 능력에 갇혀있던 저는 그 시스템을 저의 능력을 벗어나서 더 큰 세상으로 들어온 거죠. 저는 1년 차에는 그냥 영양제를 공짜로 먹는 정도로 소득을 벌었어요. 그리고 2년 차에는 여기서 딱 4배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 차에서는 이 4배가 성장한 거에서 2.5배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1년 차랑 3년 차에 몇 배가 성장했게요? 이 계산 10배. 여기서 곱해야죠. 10배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 소득의 종류 바꾼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뭐 유산화 좋은 거니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이 소득의 종류를 바꿔서 정말 다른 시간을 벌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유산화로 얻은 것들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자유로운 삶이라든지 뭐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 앞에서 얘기를 했고, 저는 제가 예상치 못했는데 얻게 된 거,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커뮤니티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자유로운 유목민이었다니까요. 그냥 혼자 자유로운 사람. 근데 제가 그 혼자의 모순에 빠졌던 사람이잖아요. 나 혼자 영어 잘하고 나 혼자 요가 가르칠 수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메꿔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커뮤니티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유산화를 나의 자유를 위해 선택했지만 추가적으로 얻은 정말 큰 행복이 이 커뮤니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아는 사람, 직접 소개한 사람은 딱 이 4명이에요. 딱 이 4명. 이 4명을 시작으로 연결이 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의 친구의 엄마의 뭐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저의 비즈니스 안으로 들어와서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던 일만 하고 뭔가 이렇게 일상에 갇혀 있었다면 같이 막 서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도 마음속에 그 욕망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자기 개발도 하고 싶고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유명한 그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제가 조씨잖아요. 조정문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할 때마다 정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문이야 정문 맨날 그래가지고 지하철에 있던 정문이라고 일단 안심시켜야 되잖아 상대방을. 그래서 제 별명이 조정문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늘 부지런한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혼자 힘으로 되겠어요? 함께 해서 됐죠. 제가 혼자서 이제 아침에 그 미라클 모닝을 진행한 지 지금 6개월 차가 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근데 함께하는 분들이 없었다면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요 분은 이제 이 자리에도 계신 분인데 저희가 같이 하나의 습관을 정해서 우리 1년 동안 한번 합시다 이런 프로젝트를 해요. 20명이 들어가 있지만 지속하는 사람은 3명이에요. 하지만 3명이 연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언니 난 유산아 만나기 전에는 누구 만나면 뭐 뒷담화 까고 그런 재미로 살았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3명 중에 한 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올리는 걸 보고 제가 힘을 내서 올려요. 저의 습관을.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속하는 거 진영 리더님 덕분이요. 그랬더니 저도 이거 하루하루 스티커 붙이면서 재미도 있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니 너무 좋고 뭔가 시작해서 끝맺음을 하니 너무 뿌듯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제가 이거를 읽는데 순간 눈물이 진짜 울컥. 이게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이게 뭐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이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순간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같이 베스트 버전이라는 저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같이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유목민을 꿈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산화를 통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괴로웠던 이유는 시간의 노예였기 때문에 시간과 일을 극명하게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소중한 휴식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면 그렇게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너무 믿고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딱 나누고 있어서 그런데 정말 자유인은 일할 땐 일도 하고 쉴 땐 쉬고 일과 휴식의 경계도 없는 사람까지 될 수 있으면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유산화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나가 있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런던에서 살면서 이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다음 주에 가족들하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 휴가를 가요. 근데 그때도 아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워크랑 베케이션 합쳐서 워케이션이 요즘 또 대세래요. 그런 라이프가 가능한 일이 바로 유산화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를 좀 찾고 싶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알아보러 오셨잖아요. 유산화 가치관을 한 번 더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케빈 게스트 전 CEO고 지금은 이제 그 체어맨인가 아마 이그제큐티브 체어맨인가 보다. 한번 읽어볼게요. 컨벤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더 있어요. 지치지 마시고. 그렇죠.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떠나 좋은 시민이 되는 것, 삶을 향상시키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치와 우리와 가치가 정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0년간의 여정이었고 앞으로 향후 30년의 여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개인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던 사람이고, 개인보다 더 큰 것이 문화잖아요. 문화고 커뮤니티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가치와 유산화의 가치가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것들을 유산화로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유산화가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은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 저는 부자 유목민을 꿈꾸는 자유로운 엔잡러,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케빈 게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께 더 친절해지고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저는 유산화가 단지 선을 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위대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더 친절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누군가의 친절함을 제가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의 삶이 변화했고, 유산화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제가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준 친절한 분의 손을 잡아보시고 유산화를 공유해서 여러분들도 친절한 사람이 한번 돼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친절한 사람이 돼보실까요? 네,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